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김프로가 이번 주 분석글을 2개 올려줬는데, 어쩔 수 없이 신규 매수는 지금 올리기 힘든 상황이잖아. 아, 그렇죠. 어떤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서.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올려줬던 거 한번 다시 좀 점검하는 글이 이제 2개 올라왔는데, S&T랑 네, 스택스. 스택스 이렇게 2개 올렸는데 그 2개를 한번 같이 추가로 얘기를 해보고, 김프로님 관점은 김프로가 이제 설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추가로 제 의견을 덧붙일 게 있으면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T에 대해서 이제 올렸는데 요게 화요일날 올렸나 월요일날 올렸나 그렇지? 네, 그쯤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한번 그냥 네가 설명할래? 그럴까요? S&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올리고 나가지고 한동안 팔로우를 계속 안 하고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옆으로 계속 행보했으니까. 네, 제가 올렸던 시점이 대충 아이고, 이거는 안 그리는 게 낫겠다. 제가 올렸던 시점이 작은 파동으로 봤을 때 그냥 급등해가지고 5파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큰 파동으로 보면은 3파 고점까지 올라온 것 같고 조정받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을 때가 제가 처음 올렸던 때거든요. 그렇게 올리고 나가지고 11월 중순일 거예요. 이쯤에 50원 근처에서 한번 일단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시나리오 관점은 유지고 분할로 매수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가지고 사실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안 올라가고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팔로우를 안 하긴 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 추세로 바뀐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지라인 점검 차에 한번 다시 팔로우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S&T는 한 번 더 팔로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전히 관점 자체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어디지? 네, 이게 어떻게 가는 거냐면 지금 1파를 이렇게 가고서 2파를 가고서 세부 카운팅으로 3파 여기서 끝난 거고, 그리고 4파가 이렇게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최종 매도 목표가를 이제 120원에서 150원 사이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1파 고점 위에서 계속 지지를 11월에 한 번 받았고 1월 초에도 한 번 받았고 이번에도 한 번 받았고, 이렇게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분할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요 관점 같은 경우에는 1파 고점 밑으로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40원 밑으로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상승 파동의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더 큰 파동으로 봐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분석을 올렸던 거고요. 끝? 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굳이 추가하자면 이제 어쨌든 요렇게 A, B, C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파동이 끝났고 A, B, C 로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렇게 따지면은 사실 고점 대비해서 40원이 딱 23.6% 정도 자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40원일 때 굳이 손절해야 되냐 이런 의문점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제가 어쨌든 40원에서 손절을 하라는 거는 이전 사이클까지 봐가지고 여기가 지금 4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지금 이게 요 상승 파동의 관점이, 그러니까 요 상승 파동의 관점이 아닌 거기 때문에 제가 원래 봤던 사이클은 요 사이클인 거잖아요. 요 사이클대로 원래 매매를 하려고 했다면은 매매 전략이 수정이 되어야 되는 자리니까 아예 손절을 하고 다른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이클을 바꿔가지고 다시 잡아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손절을 원래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 하는 게 맞아요. 청 의도대로. 근데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이렇게 A, B, C로.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그냥 길게 매수해도 나쁜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가
약간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네. 그냥 손절 자리까지 떨어지면 손절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S&T에 대해서 뭐 우리는 사실 뭐 엄청나게 애정이 있진 않잖아. 그렇죠. 이거를 뭐 굉장히 장기로 들고 가야 된다. 이런 그럴 건 생각은 없어서. 없으니까 한번 요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프로가 올려주는 건 김프로 그나마 좀 짧은 네. 매매 전략이고, 저는 사실 이런 거 만약에 들어간다 치면 길게 보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예 요렇게 떨어지는 것까지 감안하고 매매를 저는 하는 편입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감안하고, 만약에 여기까지 안 떨어지면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 여기까지 안 떨어지면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매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정도 네. 로 아시고, 요런 게 가능한 이유는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자산은 1%도 안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정말 조금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스택스가 들어가 있는 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스택스도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전체 자산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몰빵하는데 이런 걸 감안하고 매매 안 합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죠? 몰빵하게 되면 훨씬 더 긴 사이클이거나, 아니면 몰빵을 할 거면은 진작에 사가지고 평단이 애초에 낮거나, 그렇죠. 이랬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스택스죠. 스택스. 사실 스택스는 딱 진짜 지지 받아줘야 되는 자리에서 딱 지지 받아준 거라서, 그렇지?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설명 들어볼게요. 그냥 짧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옛날 거 다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사실 S&T 하면서 좀 얘기를 했던 그 제 매매 성향이 반영이 가장 많이 된 게 개인적으로는 스택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택스 처음 올렸을 때, 그러니까 완전 처음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 이제 스택스 같은 경우엔 긴 사이클하고 짧은 사이클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짧은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소 3개월짜리 사이클이기는 하지만 원래 요 사이클만 보고 들어갈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지금 짧은 사이클의 상승 추세가 뚫렸을 때 매도를 그러니까 완전히 정리를 하셔라, 뭐 이런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분석을 쓸 때도 보면은 아예 이제 161.8 찍었을 때 한 2,600원 정도 찍었을 때 다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그쵸. 얘기했잖아. 그때도- 그런 뉘앙스도 아니었잖아.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었잖아. 그랬죠. 어허. 근데 그때는 그래도 상승 추세선이 뚫리지만 않는다면은 뭐 261.8 이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조금은 남겨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썼었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상승 추세선이 뚫렸으니까 그냥 요 사이클만 보고 매매를 하실 분들이라면은 이미 다 나왔어요. 이제. 네, 지금 다 정리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냥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존버해가지고 다 가져가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짧은 사이클만 보고서 매매를 하겠다고 했으면은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먹고 나와가지고 이걸로 다른 거에 매매를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이번에 본 수익 가지고 비트나 이더를 좀 더 사모은다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있는 거죠. 이 짧은 사이클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짧은 사이클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긴 사이클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것도 사실 S&T랑 지금 상황이 많이 비슷하긴 하거든요. 1월 초에 한번 그 직전 1파 고점을 한번 지지를 해줬고, 그리고 이번에도 1파 고점을 한번 1730원 요 부근을 지지를 해줬고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사실 제가 고민인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대로 올라가가지고 1, 2, 3, 4, 5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분석에는 사실 5,500원부터 7,200원 이렇게 써놨는데 3파 고점이 만약에 161.8이다 그러면은 사실상 조금 안전방으로 봐가지고 261.8짜리인 한 4,100원 이때쯤부터 분할 매도를 생각을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택스 같은 경우에. 왜냐면 4,100원 정도의 매물대도 하나 있어서 그래요. 여기. 매물대도 하나 있어서 그렇고, 애초에 스택스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매매를 할 때 이제 그 매수를 추천하기 시작했던 타이밍이 요때였잖아요. 그렇죠. 요때고, 그다음에 요때도 한번 저희가 스택스를 다뤘었는데, 요때는 차라리 고점 뚫고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는 게 낫겠다 이랬었는데, 고점 뚫을 때 저는 추가 매수를 일단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3, 4로 보려고 한다면 여기를 지켜주는 게, 요 라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요게 잘 보이시려나? 네.
그래서 이거를 3, 4로 보려고 하면 여기는 여기 고점 라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걸 지금 칼같이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네, 그리고 그 김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맨 처음에 이제 얘기했을 때는 어쨌든 요 사이클 여기도 우리가 매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매수는 거기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사이클 끝났는데 조정 잘 받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매수 자리를 언급했던 게 여기였고. 그렇죠. 쭉 전에 보고 내려오면 나와요. 그래서 매수 추천, 그다음에 여기에서 매도, 다시 매수 추천,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매수 중지를 매수 중지 추가로 올라가면 사거나 떨어지면 사거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올라갔으니까 추가로 이제 저는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런 다음에 1, 2,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 5로 한 건 끝났다 인 거고. 네. 그래서 김프로가 여기서 매도하기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캔 사이클 보면 1, 2, 3, 4, 5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26.8을 얘기한 거는 뭐 어쨌든 요 3파가 여기까지로 끝냈던 것도 있겠지만 여기 매물대도 하나 있다 네, 정도 그렇죠. 보시면 되고, 저는 그래도 한 5,500원에서 한 7,200원 정도까지 노리긴 하겠죠. 네. 네, 뭐 사실 포트폴리오만 매매라면은 이것까지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상승 추세선이 한번 잡히면은 그걸 갖고 매매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스택스는 요렇다. 네, 그래서 요 정도로 큰 사이클, 왜냐면 여기가 2023년이고 2024년이기 때문에 진짜 큰 사이클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하시고, 다만 2025년이 되기 전에 여기를 찍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2025년을 맞이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요 상태로 천천히 가면서 2025년을 맞이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스택스의 최종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네. 요거는 뭐 나중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래서 요거는 손절 라인을 굳이 손절 라인 언급했었나? 이거는 손절 라인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을 않았고. 거예요. 네. 손절할 필요는 굳이 없다? 네. 이거는 아직은 손절까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기도 하고, 사이클이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은 오히려 그냥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왜? 아까 전에 그 S&T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얘기했죠. 사실 이게 그만큼 요거는 시나리오적으로 확률을 조금 높게 보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는 훨씬 더 아래여서. 네, 훨씬 더 아래였던 것도 있고, 훨씬 더 아래여서. 네, 그것도 말 된다. 네, 훨씬 더 아래여서. 그러니까 지금도 나도 그 포폴만 보면은 수익률이 50% 넘거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떨어지면 차라리 평단가 근처니까. 평단가보다 위일 거니까. 그렇죠. 그럼 차라리 그냥 좀 참거나. 네. 아니면 추가 매수하거나 이게 조금 낫겠다. 그렇죠. 하긴 뭐. S&T는 매수를 처음 말씀드렸던 시점 자체가 꽤 높았어요, 상당히. 근데 스택스는 애초에 긴 시점으로 봤을 때, 맞아. S&T는 굳이 따지면 요쯤에서 얘기한 거랑 다름없긴 하지. 네, 그다음에 우리 요 스택스 같은 경우만 요럴 때 얘기한 거라서. 거의 2파 끝나고 3파 시작할 때 그때쯤부터 매수를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평단이 좋기 때문에 이런 매매 전략도 쓸 수 있다. 그렇죠. 좀 더 참는 매매 전략을 쓸 수 있다. 네, 그래.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매수도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매도가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잘 매도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잘 매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평단을 잘 쌓아놨기 때문에 잘 매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역설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심리적으로. 여유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니까요. 아무래도. 물론 막 10,000원에 들어가서 11,000원에 팔아도 되잖아. 이것도 말 되는데. 그렇죠. 내가 1,000원에 들어가서 10,000원이나 11,000원이나 이런 걸 기다려가지고 이제 팔 수 있는 여유로움. 이런 걸 갖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평단이 잘 잡혀야지만 확실히 좀,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해당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택스는 저도 뭐 같은 의견이에요. 근데 다만 사실 추가 매수 할 거면 지금 딱 정말 좋은 자리긴 한데, 네. 지금은 비트가 좀 애매해서 추가 매수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추가 매수를 저는 사실 추가 매수도 추천을 드리기는 했었거든요, 이번에 분석 올릴 때. 근데
시대에 뭐 많은 물량을 몰빵해서 들어가시진 마시고 애초에 요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큰 사이클이잖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물량을 사진 마시고 그래도 떨어질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는 거 그 정도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저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비트가 저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여기 잘 버텨주고 있다. 한 1,700원 잘 버텨주고 있다. 네. 이러면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을 해볼 듯. 그렇죠. 응. 근데 이제 비트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애써 매수를 하진 않을 듯. 네. 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뭐 더 얘기할 거 있나? 아니요. 일단 이번 분석 관련된 거는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분석 올려놓은 거 아직 계속 팔로우 중인 것들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직 목표 매도가가 안 왔다던가 아니면은 분할 매수 하라고 했던 자리가 아직 다 안 됐다던가 그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비슷한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1파 고점 위에서 지지는 잘 해준 것 같은데 매수를 하기에는 비트가 위태위태하니까 아직 좀 애매한 것들 대부분 그런 자리인데 그런 것들도 봐가지고 좀 비트 추세가 좀 괜찮아진다던가 상승으로 바뀐다던가 아니면은 이건 확실하게 좀 지지를 계속 해줄 것 같다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 팔로우 해가지고 분석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당 코인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 도움이 됐을 거예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거나 공부를 하시는데 네.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의 미리미리 보세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